이제 생성형 AI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생성형 AI는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데, 연구 주제를 구상하는 일에서부터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논문의 구조를 설계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며, 초록을 작성하거나 번역하고 문장을 개선하거나 교정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각 생성형 AI를 넘나들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관심 있는 연구를 빠르게 검색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구상할 수 있는데요. 우선 구글 바드의 프롬프트 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신학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관련 학술 논문을 3개 찾아주고 논문을 토대로 신학교육의 방향을 한글 도표로 정리해줘.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저를 알아본 건가요? 그러나 저는 이런 논문을 쓴 적은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학 연구라는 학술지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개의 논문을 찾아줬고 시트를 내주었습니다. 이어서 GPT-4의 플러그인 스콜라 AI를 활성화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스콜라 AI는 피어 리뷰를 거친 논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를 찾아주는 것 같죠? 여기 보시면 풀페이퍼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한국어로까지 번역해 주었는데요. 자, 논문의 전문을 찾아주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전문을 정확하게 찾아주었습니다. 이것이 GPT-4가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자,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연구자가 원하는 답변에 가까운가요? 생성형 AI를 활용해 선행 연구를 빠르고 깊이 있게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생성형 AI는 논문의 언어나 난이도와 상관없이 논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번에는 챗 위드의 PDF와 클로바 X의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PDF 파일을 한번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업로드한 PDF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한국어로 이 논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 문단으로 요약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강좌를 통해 인터넷 소스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연구 방법, 연구 결과, 연구 시사점을 각각 한 문단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올리자마자 결과가 뜹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요청도 한번 해볼까요? 이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서술형 문제 2개, 단답형 문제 3개, 선다형 문제 3개를 만들어줘. 정답과 해설지까지 포함해서 한글로 작성해줘.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문항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챗 애니위드 PDF입니다. 이번엔 클로바 X의 스킬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킬 기능을 활성화하면 파일을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파일을 올려보겠습니다. 클로바 X의 스킬 기능은 특이한 점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료를 탐색한 결과를 미리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 연구 문제, 시사점까지 한 문단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다시 문항 출제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성형 AI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논문의 목차나 개별 단락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논문의 구조를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는 양적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기초 통계량을 구하거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는 작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문항 타당도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클로바 X와 GPT 3.5 그리고 GPT 4를 활용해서 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클로바 X의 경우 다시 스킬 기능을 활성화하고 txt 파일로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파일을 txt 파일로 첨부하자 이 데이터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사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문항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주고 대응 표본 T검정으로 사전사후 평균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대응 표본 T검정도 서술형으로 구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챗GPT 3.5로 가보겠습니다. 챗GPT 3.5는 플러그인이나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제 넣었고요. 똑같이 번역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이제 분석을 해주네요. 평균과 표준 편차, 사전사후로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표본 T검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줘라는 명령을 내려주면 됩니다. 네, 요약까지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어지네요. 위 결과를 바탕으로 추 교사 교육 시 가장 우선 개발해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순으로 해야 된다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자, GPT-4는 데이터 분석을 선택할 경우 엑셀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복잡한 자료를 업로드하고 대화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탐색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데이터를 모으고 수집해도 어떻게 분석할지를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챗GPT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문항도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까지도 논의하면서 더 적합한 방법들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답변들이 모여있는 엑셀 셀인데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적합한 방법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다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된 결과물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